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우산을 꼭 챙겨 나간 날에는 비가 안 오고 우산을 꼭 챙기지 않은 맑은 날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이다 라는 말이 사실은 수학적인 용어인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달의 키워드입니다. 3월 질문다락방 수학 키워드는 바로 확률과 머피의 법칙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학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아주 잘 시작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확률과 머피의 법칙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번에 과학 주제가 챗 GPT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중학생들이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확률이 있더라고요. 이번 달 한번 확률로 관련된 개념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과 머피의 법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확률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전을 던질 때가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가?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떤 숫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확률이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 예를 들어 동전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이제 모든 사건,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경우에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을 각각 더하면 1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제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건 이제 어떤 그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1에 가깝다는 건 거의 이 사건만 일어난다. 이렇게 확률이 정의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관한 재미난 문제들이 많은데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제 약간 좀 창의 수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몬티올 문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몬티올 문제로 이제 굉장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맞는 개념이더라. 네, 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서 확률 공부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었죠. 약간 뭐 조건부 확률 깊게 들어가면 이런 네. 것까지 알아야 하는데, 요약해서 문제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3개의 문 뒤에 어떤 뒤에 2개는 되게 별로 값이 없는 게 있고 하나 뒤에 같이 있는, 예를 들어 스포츠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닫혀 있고 자기가 문을 하나 고른 다음에 사회자는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닌 문을 그러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참가자는 자신의 선택을 바꿀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단계별로 나가는 문제인데, 이런 확률이 뭔가 내가 이 선택을 바꾸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대로인 게 나을까? 뭐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몬티올 문제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딱 언뜻 보면 조건은 처음이랑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따지고 보니까 조건이 변한 거더라. 이제 확률이 가만히 있었는데 변한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런 되게 재미난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오늘의 초점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자는 데 있어요. 아까 제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사건과 뒷면이 나올 사건이 있다고 했고 그 둘의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못 보셨나요? 동전을 던졌는데 모서리로 서 있을 확률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거 동전 세워보면은 가끔 잘 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앞면 뒷면 확률이 0.5, 0.5면 합이 1인데 그럼 이 확률은 어디 갔는가? 그럼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약간 던졌을 때 모서리로 서 있을 확률 얼마일까? 혹시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딱 이걸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주사위도 사실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사위도 모서리로 서 있을 수가 있는 없는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왜 동전만 하필 저런 걸로 따지는가? 동전은 제가 그래도 세워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사실 수학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그노벨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엉뚱한 생각으로 노벨상을 타가는. 저 약간 노벨상이 원래 유명한 상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그노벨상은 좀
이거랑 별개로 다르게 완전 거의 반대 느낌으로 모토가 여기 적혀 있으티 First make one laugh and then think. 뭔 소리냐. 일단 사람들을 이 주제로 웃기고 물론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웃기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라. 약간 근데 되게 재밌는 주제였는데 실제로도 되게 유용하더라. 이런 모토인데 그래서 유명한 되게 주제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제일 널리 퍼진 것 중에 하나인데 물리학상이라고 받은 게 이게 되게 상 이름은 그냥 때마다 바뀌는데 비스킷을 음료에 가장 맛있게 적셔 먹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예를 들어 에이스를 뭐 우유에 넣을 때 약간 뭐 어느 정도만 적시고 먹고 몇 초 뒤에 먹고 이런 거를 정해주죠. 그렇죠. 아니 커피일 수도 있고. 아, 제가 커피를 또 안 마셔서. 인생 절반선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상은 뭐냐? 누가 이런 심리학상을 받았냐면 6에서 77세까지 이렇게 1000명을 표본으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가 연구를 한 것도 있고요. 그 생물학상을 받았던 예시도 있는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고양이랑 소통할 수 있는가? 약간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약간 어떤 좀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거를 분석한 사람들이 받았었습니다. 왜 이그 노벨상 얘기를 했냐? 이그 노벨상 주제로 수상한 사람 중에 머피의 법칙과 관련된 약간 주제로 수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에드워드 머피란 사람이 자기 직원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일을 뭐 잘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겁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실패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필 그렇게 해서 맡겨놓은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머피의 법칙을 좀 요약하자면 If anything can go wrong, 이들 뭔 소리냐? 약간 어떻게든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꼭 그 일은 잘못되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캐로로 행진곡이라고 이런 노래에서 보면은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는 또 방향이 반대고 건널목에 가면 또 내 앞에 빨간불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수분 DJ 디오씨 저희 세대는 알지만 아마도 네, 친구들 모를 수 있는데 이분이 부르신 머피의 법칙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 사실 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와, 세차하면 비가 오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제 떠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그칠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있네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까? 해서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내가 항상 가면 버스가 떠나더라. 왜일까? 약간 내가 평균적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갈 때 이 버스가 떠나고 있을 확률 혹은 방금 떠났을 확률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때 항상 뭐 이렇게 뭐 추락을 하면은 잘 예쁘게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고양이 사진을 일단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항상 안 다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또 고양이는 저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더라도 몸을 휙 돌려서 항상 이렇게 네 다리로 착착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와.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대단한 거고 사실 사람은 아마 저렇게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빵에 토스트에 잼을 발랐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잼을 떨구면 항상 이 잼을 바른 면이 바닥에 가더라. 이것도 머피의 이 법칙 중 하나죠. 하필이면 왜 잼을 바른 걸로 떨어져서 내가 바닥을 청소하게 만드냐. 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버터 토스트 페노메논 해서 그냥 버터 바른 토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항상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으로 가게 떨어질까?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있던 징크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처음으로 좀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한 게 BBC 방송에서 QED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QED 들어본 적 있는 거 옛날에 유명했던 과학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관객들한테 300번씩 버터 바른 잼을 버터 바른 토스트를 던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152번 300번 중에 152번이 바닥으로 잼이 떨어지더라. 이 정도면 그냥 반반인데 우리 기분 탓 아니었냐. 근데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이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로버트 매튜라고 1996년에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직접 수학적으로 해서 이그 노벨상을 받았고
결론만 요약하자면 약 62%의 확률로 버터 바르면이 바닥에 닿는다. 사실 딱 생각해봐도 버터 발랐으니까 더 무겁겠지. 무거운 쪽으로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50% 확률로 나왔다고 딱 이야기했을 때 뭐지? 과학적 법칙이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분석을 하니까 60%가 되더라. 근데 이게 또 던진다고 하면은 사실 무게 때문에 약간 뭐가 어떻게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약간 뭐 비대칭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위아래만 이렇게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분석했냐 여러분이 분석을 하려면 가정을 세워야 돼요. 또 사실 이렇게 BBC에서 한 것처럼 300번을 위로 던지면 약간 저렇게 50%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걸고 넘어진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버터 바른 잼을 여러분이 공중에 던지고 그걸 떨어지는지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실험할 때 가정이 토스트는 일반적으로 버터 바른 다음에 들고 가다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접시에서 미끄러지든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통 토스트는 이렇게 미끄러지면 걸려서 이렇게 그림처럼 내려간다 하면서 회전을 먹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버터를 바르고 그걸 아래로 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위쪽을 그쵸. 보게. 위에 있는 면이 있고 그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잼을 바른 토스트를 놓는 높이, 들고 가는 높이에서 그게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까지 한 바퀴는 못 돌고 반 바퀴만 돌더라. 요약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진행했고 이 분석을 하신 분이 또 결론적으로 약간 확률적으로 이걸 또 계산을 해봤더니 62% 정도의 확률로 버터 바르면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머피의 법칙을 좀 분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떨어질 때 생기는 그 그쵸. 회전 관성 때문에. 가군동량과 이때 높이가 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다 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토스트 보고 저런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저희가 약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질문다락방이 나아가는 방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이번 수학 주제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머피의 법칙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머피의 법칙이어도 좋고 머피의 법칙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버스가 왜 내가 가면 항상 떠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해보거나 혹은 다른 어떤 현상을 징크스. 머피의 법칙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확률에 관련돼서 분석해보면 이번 달에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3월 질문다락방 확률 그리고 머피의 법칙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